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도쿄 브이로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이 도쿄라는 곳은 말이죠,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샵들이 생겨나서 가도 끝이 없어요. 제가 N번째 도쿄 여행자로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가이드가 되어서 짧은 일정의 효율적인 동선으로, 그리고 너무 또 흔하지 않은 숨어있는 명소들까지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럼 혜인 가이드 따라오실 준비 되셨나요? 같이 도쿄로 떠나보시죠. 자, 도쿄 여행에서 꼭 빠질 수 없는 장소기도 합니다. 하라주쿠부터 시작을 할게요. 2人なんですけど 웨이팅 있네요. 메뉴 되게 특이하다. 프로마주도 있고 베이컨 넣은 것도 있고 엔초비도 있어. 음료 뭐 먹을까? 저는 정해져 있어.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여기다 커피. 빵도 맛있겠다. 여기도 이런 걸 파네요. 라떼 베이스. 맛있겠는걸요. 잘생겼다. 프렌치 토스트. 이 프렌치 토스트 완전 뜨거운 철판에 구워져서 나오는데, 구워져서 나오는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지만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다. 오모테산도 쪽 가까이에 있어서 카페 좋은데 정말 많으니까 골목골목 돌아다녀 보셔도 좋을 거예요. 저는 브랜드 멜빌 들러봤는데, 브랜드 멜빌에서 뭘 샀는지는 도쿄 하울에서 만나보시죠. 하라주쿠 도리.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대로 남성복이랑 빈티지가 많은 골목입니다. 아, 빅면에 빔즈 레코드라고 또 따로 있네. 빔즈 음악 하라주쿠. 제가 저번 영상에 버버진이라고 하는 빈티지 샵을 소개드렸는데, 저는 이 버버진에 키로당으로 이걸 매달아서 파는 가게가 있대요. 와우, bless you. 생긴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여기 써있네요. 1g에 7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벼운 걸 사야 개이득인 거죠. Leave me alone. 정찰제가 아니라 무게당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가벼운 의상들을 좀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으실 때 아주 딱입니다. 여기가 라포레고, 이 맞은편이 도쿄플라자였어요. 근데 이 도쿄플라자가 맞은편에 하나 더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약간 그 동그랗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이게 정원이에요. 되게 이거를 희한하게 해놨네, 지도를.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500엔인데. 이렇게 넓진 않은데 이렇게 삥삥삥삥 둘러서 볼 수 있는 식으로 되어 있네요. 수라바라고 해서 뭐야? 아, 카페야? 우와, 저 태양 같은 거 뭐야? 쇼핑에 치중한 게 아니라 정말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일본의 더 현대 같은 느낌에 가깝다고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치는 먹을 땐가 봐요. 와, 지올리띠 있어, 오빠. 이탈리아 젤라또. 지올리띠. 지올리티. 여기는 그리고 옥상 테라스가 이거거든요. 푸드코트 존에서 이렇게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계단이 이렇게 있네? 우와, 가볼래. 우와. 우와. 죽인다. 진짜 사람들 많고 진짜 화려한 그 건물들 사이 한복판에서 뭔가 이런 여유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게, 그래도 쇼핑하다 지친 몸을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저 하나 먹을까? 네. 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 크레페 가게. 다케시타도리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와봐요. 와, 여기 이거는 좀 되게 많이 바뀌었다. 예쁜데? 너 왜 안경 거꾸로 쓰고 있니? 아니, 많이 세련돼졌다, 여기도. 나쁘지 않아. 와, 이 가게 안 없어졌네. 진짜 오래된 가게예요, 이 가게. 이 크레페 가게를 진짜 많이 갔어요, 여기. 딱 이 중간쯤에 오면 배가 고프거든. 아, 옛날에 진짜 이런데 하루 종일 그냥 여기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걸려. 맞아. 불과 하라주쿠를 처음 오셨다면 저는 다케시타도리도 한 번쯤은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사실 저는 20대 초반에 많이 갔었던 골목이고, 여기가 우리가 흔히 그 하라주쿠게라고 하는 일본 패션이 발상된 그 유명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옛날에 다녔던 브랜드나 가게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간간히 남아있는 가게들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뭔가 저의 옛날 추억도 같이 생각나는 느낌? 여기다 곰파치.
그리고 하라주쿠에 유명한 술집이 있습니다. 제니님 맛집으로도 유명해진 곰파치 니시아자부라고 하는 건데요. 옛날에 그 영화 중에 킬빌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킬빌을 촬영한 곳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곳이고 아직도 외국인들로 정말 가득 찬 곳이에요. 메뉴에 아예 애초에 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까지 다 적혀 있어요. 1층에서는 철판에서 굽는 꼬치구이를 바로 보면서 주문도 할 수 있고요. 직원분들 엄청 친절하시니까 걱정 않고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젓가락 떨어뜨려놓고 내가 제가 이 분위기나 이 느낌들을 한번 꼭 즐겨보고 싶어서 3시쯤에 그냥 워크인으로 갔거든요. 낮 시간에 가니까 충분히 입장 가능했고요. 가격은 나쁘지 않았지만 뭐랄까 그렇게 맛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경험한 걸로 좋겠다. 다음은 긴자로 향해 볼게요. 뭐야? 시끄럽어. 여기였어. 아, 오늘 휴전일이라고 주인분께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네. 가능한 인상나였어. 원래 A랑 어디 갈까? 맞네. 손밥이 이렇게 있네요. 귀엽다. 많아? 이때가 점심 되기 한 30분 전이었을 거예요. 직장인들 러시가 시작되기 전에 이른 점심을 먹자 해서 가는데 가는 곳마다 휴무 and waiting. 오 마이 갓. 어때 혜인아? 먹어? 이거 먹자. 산인데. 그래서 제 친구가 찾은 맛집 중에 하나 웨이팅이 없는 곳이 딱 있어서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예약제라든지 가게가 좁아서 웨이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대체할 만한 맛집들을 좀 찾아놓고 가시는 걸 전 가장 추천드릴게요. 그래야 짧은 여행 기간에 이 밥집 기다리는 것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꾸고 싶다고 왜 말을 못해? 짜자자자자. 저 누룽지에 이 두 소스를 이렇게 쳐서 먹으래요. 아, 와, 야, 생선 진짜 크다. 맛있겠다. 이거 너무 맛있겠다, 누룽지. 여긴 정식으로 이렇게 한 상이 딱 나오는 형태의 밥집이었고요. 너무 많이 뿌려버렸네. 저 누룽지가 뜨끈뜨끈한 것 봐. 고등어조림, 삼치조림 이런 거 많이 먹어봤지만 이 집이 진짜 역대급이었어. 가격대는 좀 있었지만 정갈하게 밥 먹기 좋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유니크로 시 티셔츠 만들러 왔어요. 여긴 꽃도 판다. 혜인아, 이거 왜 안 해줘, 오빠? 오빠 왜 안 해줘? 혜인아, 이거 왜 안 해줘? 야, 이 긴자점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이제 웨이팅 방식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나이스, 진짜 운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대기표를 따로 나눠주십니다. 표에 적힌 시간대에 다시 재방문을 해서 시간도 많지 않아요. 딱 15분 동안 티셔츠를 만들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시간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거 사셔도 돼요. 사이즈 다 구비돼 있어요. 제가 다른 키치도 지점을 방문해 보니까 거긴 웨이팅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유 있는 지점을 방문하시면 웨이팅 없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유니클로 티셔츠를 맡겨놓고 카페에 왔습니다. 친구가 그 디저트의 조예가 깊거든요. 그래서 디저트가 맛있는 앙리 샤르빵띠에라고 하는 브랜드의 샵을 찾았어요. 프루치 타르토 뭐 주문できますか? あります。すいません、入りました。 진짜 신기하다. 따로따로 자기 앞에다가 주는 게 너무 맛있겠어. 잔이 되게 담백하지 않아요? 여기 되게 미니멀해. 잔 자체가. 객장도 진짜 거의 파인다이닝 같은 곳에서 이 디저트를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에 눌렸지만 기에 눌리지 않죠. 네네. 맛있게 즐겨봤습니다. 여기 웨이팅이 좀 있었어요. 거의 1시간 이상씩은 머무는 느낌이어서 여유가 없으시다면 조금 더 캐주얼한 카페에 가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티셔츠 찾았습니다. 키티 이렇게 두 가지로 했고요. 저는 빈자 코너도 하나 있습니다. 무사히 유니클로 티셔츠 찾고 제가 그동안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미루기만 했었던 국립신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예쁘게 생겼다. 요상하게 생겼네. 궁금한가 봐. 와, 천장도 진짜 유려하게 생겼죠. 너무 멋있다.
창가로 떨어지는 그 햇살들이 너무너무 예쁘고요. 3층에서 내려다본 모습. 와, 여기 카페 장관이다. 너무 예쁘다. 아, 이거. 그러네. 이 안에 있는 이 가구들이 진짜 찐 가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뭐 레플리카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찐 빈티지 가구들이 많아서 가구를 보러 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쪽 엘리베이터가 진짜 이쁘다, 이 뷰가. 이 엘리베이터 진짜 타시면 햇살 쫙 부서지는 창가가 보이는데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여기서 진짜 사진 각도만 잘 잡아서 찍으면 인생샷도 가능합니다. 도보로 10분, 15분 정도 걸어가면 쉐어그린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형태의 카페, 약간 복합 문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야, 나무 진짜 대박이다, 야자수. 잘 사고 계신가요? 이것도 샀는데. 아, 히타츠네. 들켰다. 와, 안내도 좋다. 왼쪽이야. 카페가 하나 있고 꽃집 같은 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원. 그냥 진짜 어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을 때, 남의 눈치 안 받고 쉬고 싶을 때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너무 좋고, 귀여운 댕댕이들이 많이 놀러 오기 때문에 멍멍이들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려 볼게요. Drinking all night, drinking all 아니야, 맞는다. 진짜 이 정도 하려면 자본이 얼마거든. 난 항상 그 생각이 들어. I wanna go home, I want to go home. 햇빛 쨍할 때는 의자 자리도 있으니까 의자에 가시고 저처럼 이렇게 해가 지고 나서는 야외 잔디에 누워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Call for the captain ashore, let me go. 여기에서 이제 시부야로 넘어갑니다. 몇 층입니까? 이마리. 이곳은 이마리라고 하는 오코노미야끼집이고요. 좀 독특한 형태의 오코노미야끼를 파는 곳이었고, 특이하게 오코노미야끼 오마카세가 있어요. 만약에 좀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 오마카세 라인도 추천드려봅니다. 저희 빼고는 거의 대부분 오마카세를 즐기고 계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봄베이 야끼. 야, 샤바라. 네. 괜찮아. 나 진짜 파 싫어하는데 사같지가 않아. 여기도 가게가 굉장히 좁으니까 시부에 쇼핑하시기 전에 들러서 시간 예약을 해두시고 쇼핑하고 나서 다시 식사를 하는 코스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겠다. 아니, 맛있겠대. So break up. 우와, 마리오 지나간다. 여기 바로 아래. 자, 이날은 제가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던 요요기 공원 피크닉을 간 날이에요. 요요기 공원 근처에 유명한 카페들이 정말 많고, 일단 요요기 공원 자체가 커서 다양한 곳을 즐길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카멜백 샌드위치를 방문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안쪽에는 굿즈도 있고요. 이게 너무 귀엽다. 아, 성수동 데스요네. 하이, 하이. 아,そうですか. 나마이와何ですか? 카멜백 샌드위치. 이 카멜백 있는데 바로 옆에 후글렌이요. 제가 후글렌 저번에 갔을 때 이 파이집 뭐지? 나 에그타르트 되게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던 집이 있었는데, 그때 댓글로 여기 되게 유명한 집이라고 우리 해피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놓치지 않고 오픈런 해줬습니다. 되게 예쁘잖아. 집에 저런 거 해놓고 싶어. 더 9시 50분. 욕심내지 않고 에그타르트 한 박스 구입을 해서 이제 친구랑 같이 요요기 공원으로 향했어요. 요요기 공원 피크닉. 야, 이 시간에 온 사람이 그래 없겠지, 아무리 없는 그지. 카멜백 샌드위치, 토마토 앤 브리치즈. 오, 여기도 치즈 있네. 근데 진짜 너무너무 더워서 여름에 요요기 공원 피크닉은 좀 피해주시고 10월에서 11월 정도 가시면 좋은 날씨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왕 따따가. 엄청 패스트리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거 우유랑 먹어야 돼. 요요기가 도쿄의 약간 중심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뻗쳐나가기 다 좋기 때문에 아침 겸 피크닉을 즐기시고 그 다음 코스를 소화하시면 아주 딱 맞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숙소를 간다라는 곳에 묵었어요. 이게 완전 도쿄역에서 한 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직장인들이 정말 많은 그런 오피스 지역인데 여기에 맛집을 하나 추천받아서 왔어요. 이미지가 없어. 고르기 힘드네. 영어 메뉴가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 세트미를 시켜서 밥이랑 차슈, 밑반찬, 갈아먹는 고추, 산초, 양파찜도 나왔어요. 고등어가 다 갈아져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먹으면서 손을 떠네요. 맛있어. 여기다 밥 말아 먹으니까 그냥 세상 천국이야. 녹진하다. 그렇지. 제가 이날 너무 맛있게 너무 감명 깊게 먹었나 봐요. 밥을 먹고 이대로 나와버렸네.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시에스타를 좀 즐겼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가방이 없는 거야. 냅다 뛰어가서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요. 밥 먹고 그대로 두고 왔어요. 근데 자느라고 그것도 몰랐어. 일본은 자리마다 가방을 따로 놓을 수 있는 바구니나 아니면 공간이 있는데 짐을 놓고 오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여러분도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다행히 잘 찾았어요. 케밥 먹자. 벌써 사라진 거야? 훌훌처럼. 그리고 제가 머무른 이 간다 지역이 직장인들이 많은 광화문 같은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점심 맛집이 정말 많습니다. 스시를 먹고 싶어서 스시집을 한번 찾아봤는데 한 건물 같은 층에 스시집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야, 여기는 셋 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왜냐면 맛이 없는 순간 망한다. 된장국에 지금 새우 머리가. 그 중에서도 저는 일본인 셰프분이 계시고 점심 특선이 있는 가게를 찾아서 갔는데 여기 정말 맛있었어요. 잘 먹었다. 어우, 배 터진다. 맛있게 밥을 먹은 다음에 우에노라는 곳을 향했습니다. 우에노 공원 말만 들었지 방문을 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공원 개찰구로 나들이 사람 개 많아요. 와. 모내전이 10월부터 하네. 혹시 막 준비 중 이런 건 아니겠지? 이야, 서양미술관 휴관일. 근데 날씨는 진짜 좋다. 도쿄도 미술관도 있네. 여기 가면 되겠네. 진짜 크네. We're here. 완전 센터. 야, 하도 누가 만져서 빵꾸난 거 보여요, 여기 지금? 여기가 도쿄도. 아, 사람 이렇게 진짜 많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진짜. 주말이어서 더 많았습니다. 숨 막혀. 나가고 싶어. 현장 구매율 어마어마한데. 34.7도라고 합니다. 누가 가을이래. 누가 가을이래. 땀 찔찔 흘리면서 30분 정도 대기를 해서 표를 산 다음에 들어가 본 곳입니다. 아, 건물 특이하다. 와, 계단 엄청난데? 일단 건물 자체가 참 아름다웠고요. 창도 예쁘고. 촬영을 해도 되는 작품이 있고 아닌 작품이 있어요. 카메라 X 표시가 없으면 촬영을 해도 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제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에다 오칠을 해서 만든 작품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빛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제가 방문하지 못했던 서양화 미술관도 진짜 유구한 작품들이 많다고 하니까 우에노는 가능하면 좀 평일에 가셔서 이 미술관과 박물관 그리고 공원까지도 싹 즐기고 오시길 너무너무너무 추천드릴게요. 오빠 이게 술잔이래. 엄지 손톱만 한데 술잔이래. 저 밖에 연꽃 정원 너무 예쁘네. 다리 아프다. 나와서 보는 풍경이 더 예쁜데? 너무 예쁘다.
이 가드닝이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어느 건물을 보더라도 가드닝에 굉장히 신경 쓴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고, 연꽃 정원을 나와서 이제 카페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약간 조금 불안하더만. 흡연가는 아니데요시다. 두 번째 가게에 찾아왔는데 웨이팅 엄청나네요. 와, 들어갈 수가 없다. 아 이것도 아니야. 잘라나. 이거 야외잖아, 그지? 그렇게 돌고 돌아 제가 후쿠오카 가보고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었던 디넨델루카 갔어요. 아, 다리 너무 아팠어, 나. 여기 체인점이긴 하지만 쾌적하고 디저트가 맛있고 자리가 났었기 때문에 네. 진짜 맛있다. 여긴 디저트 진짜 꼭 드셔야 돼요. 정말 디저트가 다 맛있고요. 약간 브런치처럼 간단한 요깃거리를 하시기도 아주 좋습니다. 크림이 너무너무 맛있었다. 저희 매주 일요일 라이브 방송할 때 일본에서 어떤 컨텐츠를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드렸을 때 우리 해피님께서 아이디어 주신 게 카차샵을 가봤으면 좋겠다. 그게 생각이 나서 아키하바라로 향했습니다. 이 아키하바라가 그 애니, 만화, 기타 등등 전자기기의 성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차 전문샵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 귀여운데? 이거 내 스타일이다, 이런 거. 쓸모 있는 게 없군요. 가차에 쓸모 있는 걸 바라다니. 생각보다 제 맘에 쏙 드는 가차는 없었거든요. 300엔에서 500엔 정도 하는데 야, 이거 한 방에 3,000, 5,000원을 쓴다고? 난 요즘 용납이 안 되는 거야. 한 번에 제대로 된 걸 뽑자. 정말 고민하다가 이거 어때? 네. 네. 빠바밤 빠바밤 빠바빠바. 스랑키 나왔습니다. 귀엽지? 미션 성공. 그 다음 행선지는 아사쿠사입니다. 일본에 이름이 헷갈리는 지역명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성수랑 상수처럼 일본에도 아사쿠사랑 아카사카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카사카는 조금 더 도쿄 중심지에 있고 아사쿠사가 센소지, 절, 사원이 있는 곳이에요. 도쿄 안은 맞지만 도쿄에 우리가 흔하게 가는 쇼핑 루트나 뭐 맛집 루트랑은 거리가 살짝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사쿠사 근처의 숙소들이 좀 비교적 저렴합니다. 덜컥 거기를 예약을 해버리시면 나중에 다른 쇼핑 루트나 다른 곳으로 가실 때 시간과 돈을 더 많이 소비를 하시게 돼요. 꼭 이 지역명 꼭 유념하시고 숙소를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미소주라고 하는 된장국집 왔거든요. 줄 너무 많은데? 딴 거 먹자. 제가 다른 집도 가봤거든요. 나왔어. 거기도 줄이 길어. 아, 어차피 웨이팅 할 거면 내가 먹고 싶었던 걸 먹자 해서 미소주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시아리 오네가이시마스. 저희는 로쿠반입니다. 여기로 가져다 주시나 봐요. 머리 다 풀린 거 봐. 맛있겠다. 저는 그냥 소금밥 시켰습니다. 닭고기 구이랑 그런 두부랑 절인 메뉴 진짜 맛있겠다. 고기 대박이다 이거. 장조림. 나뭇가지처럼 들어가있네. 저는 개인적으로 된장찌개나 된장국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런 맛을 좋아해서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오빠는 양도 조금 작다고 느꼈고 그렇게 맛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나온 맞은편에 산리오 샵 있어요. 우리 해피님이 캐릭터샵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라이브에 댓글 남겨주셨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살리오샵도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나잖아. 근데 얘보다 이것도 왜 더 닮았냐 나? 400안에. 오마이갓. 너무 귀엽지? 얼마일까? 한 25,000원? 봤어? 50주년 키티. 너무 귀엽다. 한교동? 얘 이름이 한교동이야? 되게 한국 사람 이름 같네. 거리가 예쁘다. 바로 근처 카페로 왔습니다. 세 번째 봐봐, 여기 영업중이라고 써있는데. 뭐야? 오마이갓, 와? 이때가 낮 2시였나? 근데
이미 웨이팅 끝. 팬케이크 솔드 아웃. 있지? 내가 찾아보면 안 될 것 같아. 오빠가 찾는 데를 가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은 여기서 오른쪽. 예. 도자기 같은 게 바닥에 널려있네. 여기는 가파 주방도구 거리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주방용품들, 셰프님들이 정말 찾아가시면 좋을 만한 곳이에요. 오래된 램프랑 주전자를 판다. 아, 나 밥집인 줄 알았어. 모형 파는 데구나. 음식 모형 가게 있는데 진짜 리얼하고 진짜 신기하고 진짜 비싸더라고요. 오빠 바나나도 봐봐. 안 익은 거부터 완전 익은 거까지 있어. 은근 근데 웨어러블한 아이템들도 많이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사기는 좋을 것 같았어요. 아, 드디어 웨이팅이 없는 카페에 도착을 했네요. 여기는 굉장히 앤틱한 느낌의 카페였는데 식사도 가능하고 디저트도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쉬고 이제 다시 주방도구 거리를 걸어볼게요. 사케 모양의 등도 있어요. 저런 거 진짜 귀엽다. 그때 귀여웠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징그럽다. 어우, 얘 일하는 애인가 보다. 아이고. 저는 냄비랑 도마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살까 했는데 주말이라 문 닫은 곳들이 많아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겟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 최근에 스즈메 문단속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오차노 미즈역 저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집에 가기 전에 구경하려고 잠시 들렀습니다. 오, 저기다 터널. 오. 기차가 은근 자주 다녀서 10분, 20분 정도 기다리면 기차 세대가 동시에 지나가는 거를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약간 그 스즈메 감성 한번 느껴보는 정도로 삽작이 들러보셔도 좋겠습니다. 신기해 느낌이다 진짜. 주변 나무들도 진짜 크다. 왕나무. 그리고 제가 저번 도쿄 여행에서 너무 좋았었던 곳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키치조지.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 키치조지와 함께 같이 묶어가시면 좋을 만한 게 빈티지 성지로 소문난 코엔지인데요. 도쿄 중심에서 키치조지로 향하시는 그 길목에 코엔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내리시거나 아니면 키치조지를 들리셨다가 도쿄로 돌아오는 길에 코엔지를 들리시거나 같이 세트로 묶어서 둘러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먹고 싶었던 하키니크 토코메 12시 반 좀 늦게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평일이어서 그런지 저녁 예약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먹기 전까지는 이제 키치조지 빈티지 둘러보고 바로 이 옆 동네 코엔지라고 또 빈티지 성지로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둘러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길에 있었던 여기 플라밍고부터 먼저 가볍게 들러볼까요? 상태 좋은 게 맨 앞에 나와 있어. 이거 4,000원. 그리고 이거 완전 동피 레더 자켓이에요. 이쁘네. 여기 일단 DP가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옷 상태가 좋아요. 그리고 가격대는 살짝 있는가 싶기도 한데 뭐 나쁘진 않은 그런 정도? 일단 옷을 너무 예쁘게 해놔서 마음에 들었던 곳이고요. 코엔지 스테이션. 다음은 코엔지로 향합니다. 와, 하늘방. 제가 저녁 6시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빈티지 쇼핑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코코 가분야에서 갔던데. 근데 여기 정말 빈티지가 너무 많아요. 올 여름에 시모키타 자와도 추천을 드렸었죠. 시모키타 자와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나오셔서 직진길 하나만 쭉 가시면 빈티지 샵이 200개는 있는 것 같아요. 다 빈티지. 아 그냥 거리네. 빈티지 거리. 귀여워, 이거. 후쿠오카에서도 갔던. 정말 너무 많아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웨스턴인데 앞에만 꽃무늬 이렇게 해놓고 비즈야. 되게 무게감 있어, 생각보다. 하이에나 발동. 몸을 좁아보니까 진짜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카페를 가자. 눈에 보이는 카페 냅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분위기 좋다. 아이스 코리. 바삭바삭하고 크레이프. 달려. 동공비스. 여기서 조금 다리를 식히고 마침 제가 들르려고 했던 빈티지샵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곳이어서 가게에 방문을 했습니다. 예쁜 그릇이 있으면 살까 하고 들렀던 곳인데 이런 거 예뻐. 되게 가볍다.
진짜 가벼워요 이거. 어머.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말 맞다는 예쁜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문고리도 이거 다 파는 거예요. 귀엽다. 강아지 걸음 따라갈까? 우와 이게 뭐야? 미쳤다 여기. 진짜 대박이다. 이 가게는 하이라이트가 2층이에요. 2층에 진짜 찐 앤틱이 있거든요. 정말 비싸고 정말 예뻐요. 이런 거 너무 예쁘다. 코엔지에서 딱 한 군데만 가라고 한다면 옷가게보다 저는 이 가게를 들러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예쁜 것들이 너무 많았다. 캐릭터십. 패즈가 널려있네. 엄청 빈티지 패즈다. 우와 별거 다 파네. 종류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취향껏 골라보시기 좋습니다. 귀엽다. 우와 공주님 집. 디테일도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야, 이거 패브릭 진짜 독특하다 오빠. 이거 봐봐. 무늬 봐봐. 진짜 특이하지? 응. 코디를 너무 귀엽게 해놓으셨다 여기도. 까메오 봐. 진짜 특이한 거를 겟하고 싶다. 이제 어디에도 없는 걸 사고 싶다 하시면 코엔지. 공주 가게 너무 기쁘다. 볼 게 엄청 많다 진짜. 다 빈티지예요. 그냥 싸그리 다 빈티지. 그냥 길 하나만 쭉 걸어가면 되니까 보기도 일단 너무 쉽고 웬만큼 다 둘러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한 가게들이 많아요. 야 개성이 이렇게 다르다. 이 집하고 바로 옆집하고 이렇게 달라요. 느낌이. 둘 다 너무 예쁘다. 이런 것도 다 빈티지 가게네요. 옛 곧자 써있으면 일단 빈티지 가게입니다. 여기도 빈티지 저기도 빈티지 싸그리 다 빈티지. 여기 빈티지 샵은 체인점을 제외하고는 면세가 되지 않는 곳들이 많아서 결제를 하시기 전에 면세가 되는지 꼭 한번 문의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밥 예약한 시간이 다 돼서 다시 키치조지로 넘어가 봅니다. 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빈티지 거리. 공원 입구 쪽에서 빈티지 거리가 많아요. 여기서부터 쭉 다 빈티지 공사 중이네 그때가. 이 두 번째 들린 샵이 여기가 진짜 예뻤어요. 여기는 저번에 제가 놓치고 갔던 샵이거든요. 여기가 감도가 정말 좋았고 대신 가격도 정말 높았어요. 인테리어나 아니면 쇼룸 분위기나 이런 거 너무 좋았지만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살만한 것은 없었던. 근데 눈요기 하긴 정말 좋았다. 렌투맨 이런 거 파는 피라니. 너무 예뻐. 마음에 든다? 또 하루를 이렇게 현명하게 보내지. 개인적으로 또 이 길거리에 있는 샵 중에 하나를 추천드리자면 뉴욕 조스. 아주 무난한 옷들이 여기 은근 있었거든요. 여성분들 득템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은근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만약에 한 군데만 들리신다면 이 가게 추천드릴게요. 자판기에 표를 넣어서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음료수가 너무 비쌌어요. 근데 이 고기 술 없이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맥주와 하이볼 한 잔씩 시켰습니다. 햄버거를 3개 먹겠다라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비주얼 진짜 대박이다. 알럽 탄수화물. 찻잎은 그냥 그대로 먹어보래요. 이거 없어. 청양고추 진짜 맛있어. 내 쌀이요. 첫 번째, 두 번째 때 각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가니쉬를 함께 내어주시고 소주를 싹 뿌려가지고 함박이랑 먹으면 잘 맛있게. 계란은 그 홀 중간에 셀프로 꺼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햄버거에 올려서 먹거나 비벼 먹거나 혹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된장국도 진짜 맛있었어요. 정말 배부르게 식사를 야무지게 마치고 마지막 일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좀 짜. 소스를 많이 쳐먹었어. 쳐다녀. 치다. 이쪽이야? 동키호테? 네. 네.
세 번 지나가는데 기억 못하는 거. 집 가는 길인데 여기 앙리샤르 빵띠에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하나 더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도쿄 일정, 도쿄의 새로운 코스들도 함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 헤이 가이드의 코스 마음에 드셨나요? 제가 모든 장소 정보는 이 아래 더보기란에 꼼꼼히 남겨두었으니까 구글맵에 저장해 두셨다가 요긴하게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전에 이미 소개드린 뭐 도쿄 쇼핑, 도쿄 관광, 다양한 쇼핑 루트를 소개한 도쿄 시리즈들 정말 많아요. 이 앞선 시리즈들도 같이 감상해 주시면 몰라서 놓치지 않는 알찬 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조금 빡세지긴 하겠지만요. 모쪼록 이번 영상도 여행 계획 짜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린 곧 도쿄 하울로 또 만나요. 안녕.